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학교 길라잡이 방문각에서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는 진가영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다시 시작하는 시즌2. 이번에는 더 강력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독해 영역도 100점을 향해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좀 잘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서부터 간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었다라는 거예요. warp, distort, 동의어 처리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distort 할 때 동의어 하나 twist도 챙겨두셔야 돼요. 누구도 챙겨둔다? twist 챙겨두세요. 자, 그래서 트위스트도 하나 더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고요. distort 그리고 warp 다 비틀다의 뜻이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bliterate는 우리 리터가 글자거든요. 글자를 of 안 보이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없애다, 지우다의 뜻인데 얘 동의어를 좀 정리해 두세요. 누구를 정리한다? obliterate 동의어를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지우다 할 때 가장 쉬운 단어 D로 시작하는데 뭐가 있죠? delete 요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E로 시작하는 진짜 쉬운 지우다 erase. 자, 근데 E로 시작하는 살짝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치, efface 지우고 싶은 얼굴. 자, 그래서 efface 이렇게 외우자 그랬고, 괜찮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수거로 우리 2개 정도 더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문질러 지우는 거 요걸 뭐라고 하죠? 그치, scrub out이랑 rub out이죠. rub out. 그 다음에 cross out 줄을 그어 지우는 거 요거까지. 그래서 지우다 할 때 delete, erase, efface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expunge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는 요 정도만 정리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대기업 졸업하시고 그리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두고 공시시험을 준비했는데 3년 동안 떨어졌고 맘시생인데 40대 맘시생이고 영어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교육행정직에 붙었던 유튜버의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그 맘시생이 마지막에 자기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 일에 한 번에 붙으셨거든요. 그 맘시생이. 근데 한 번에 붙었던 게 왜 그랬냐면은 자기는 마지막에 갈 때까지 기본을 놓지 않았대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거 너무 안 했어. 우리 뭐 어떤 단어 너무 안 했어요? scrutinize거든요. 시험 이 준비가 임박할수록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7, 80%가 나오고요. 변별력 문제가 20%, 30%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지점까지 중요한 거는 계속 회독을 하셔야 돼요. 우리 면밀히 조사하다는 출제 1순위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scrutinize 동의어 우리 한 단어짜리부터 가봅시다. 뭐가 있죠? E로 시작하는 거. examine 있었고, 자, 안을 들여보다 IN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었죠? inspect. 조사하다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출제 1순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scrutinize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단어짜리 꼭 외우자 그랬죠. into로 끝나는 거 뭐가 있었죠? look into. 자, 그 다음에 probe into. 그 다음에 delve into.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over 있는 거 뭐가 있었죠? go over가 있었죠. go over. 자, 그래서 go over 하나만 더 할까요? P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pour over. pour가 구멍이잖아. 그래서 구멍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거. 그래서 중요한 단어 까먹을 때쯤에 한 번씩 회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하다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dentify는 확인하다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확발동 시작. 확발동이에요. 확인하다도 되고 발견하다도 되고 동일시하다 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뜻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발동 요렇게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warp는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수거 지난번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왔던 수거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run out of예요. 여러분들 run out of 중학교 단어입니다. 중학교 수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점에는 쓸데없이 너무 어려운 수거 말고 이런 자주 사용하는 수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빈칸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에 해당하는 단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누구 집어넣을 때? 타동사 집어넣을 때는 일단 목적어가 중요하고 주변의 맥락을 이제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긍정인지 분정인지. 자, 그러면은 앞에 뭐가 나왔죠?
It's better. 더 낫다라 그랬어요. Unplug. 뭐를 뽑아라? 전원을 뽑아놔라. 자, 어떤 거에? Those machines. 그러한 기계들의 전원을 빼놔라. 자, 언제 빼놔라? When you are going to be away. 당신이 밖에 외출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because는 이제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그를 빼라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가 많이 드니까, 전기를 써버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전기를 쓰다 영어로 뭐가 됩니까? use up이 되겠죠. 체크해 주시면은 이러한 기계들, 우리 기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계들이 전기를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use up, 고갈시켜 버릴 것이다, 써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체크. even if 체크. even if는 역접이에요.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제가 역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urn off가 뭐예요? 전원이 꺼져 있어서, 전원이 꺼져 있어도 전기를 뭐 해버린다? 역접이니까 써버린다. 요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use up.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거 wind up 정리해 주세요. 물론 나왔었지만은 end up이 나왔기 때문에 end up 동의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wind up입니다. 동의어 누구? end up. 마무리 짓다. up은 완성을 의미해요. up은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 짓다 할 때 우리 wrap up 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 wrap up 이라고 한다. 그래서 wind up, end up, wrap up 이렇게 세 가지 마무리 짓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make out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아보다, 이해하다의 뜻이 있다. 이것도 연습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abide by, 여러분들 준수하다, 지키다 할 때 to로 끝나는 수거부터 정리하자 그랬죠. to로 끝나는 수거. 뭐가 있었죠? 지키다 할 때? 우리 그렇지. stick to, 그치. stick to, cling to, adhere to, conform to. 요 to 시리즈. stick to,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 cling to. 그 다음에 누구? adhere to. 이게 다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conform to. stick to, cling to, adhere to, conform to. 자, 그 다음에 comply with. comply일 때 주의하라 그랬어요. comply일 때는 뭘 써야 된다? with 써야 돼요. comply with.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단어짜리로 준수하다, 지키다는 어떻게 쓰죠? 그렇지. obey. 그리고 여러분들 따르다니까는 follow, 요거까지도 동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고 가신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어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이게 뭐야? 요즘은 여러분들 단락형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단락형으로. 단락형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락형 문법도 연습을 꾸준히 계속 시켜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3번 우리 단락형 문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석하고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줄 친 부분의 어법을 확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밑줄을 보셔야 돼요. 뭐를 본다? 밑줄을 본다. 그리고 밑줄을 보고 얘가 무엇인지, 뭐 동사인지 명사인지 문법책에 어디 파트에서 나오는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indicate는 여러분들 뭡니까? 동사죠. 누구다? 동사다. 그럼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뭐인지 확인해야 돼요. 동사 자리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뭐인지부터 확인한다? 얘가 동사 자리인지부터 확인해야지. 자, 그래서 얘가 진짜 동사 자리이면은, 동사라고 했을 때는 출제 포인트가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어제 단판승 진도를 다 나갔죠. 파트 2 동사의 3요소, 우리 공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 시, 태를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제 배울 때 쌤이 단판승 수업에서도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제? 이거 아무 때나 따지는 거 아니다. 모든 동사 다 시제 표시하지만 아무 때나 물어보잖아. 시제는 여러분들 은제, 시간, 부사 이때만 걱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요하게 누구랑? 수일치랑 태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일치 하려면은 누구 찾으셔야 돼요? 주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동사에 밑줄이면 야, 주어 확인해,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를 확인하러 가셔야 됩니다. 주어가 여러분들 누구였어요? Another study. 문장 처음에 나온 명사가 주어다. 시작. 문장 처음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다. 그래서 주어 체크하고, 수시거구, 우리 수시거구도 어제 다 외웠다? 판승일 수업에서. 그럼 수시거구는 다 가로요. 수시거구는 우리 수일치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수시거구 가로, 그 다음에 and be는 병치니까 이렇게 병치까지 가로.
그럼 주어가 누구였기 때문에 another study 단수주어였기 때문에 indicate로 쓰는 게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확인해야 돼. 우리 스위치는 잘했으니까 누구 확인한다? tell을 확인한다. indicate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죠. 뭘 목적으로 취한다?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절이 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죠. 자, 여기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대절 체크하시고, 대절이 목적어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indicate는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시면 되죠. 2번은 여러분들 뭐가 나왔다? ing가 나왔다. 체크. 문법책에 ing 나와 있잖아요. ing는 여러분들 어디 파트에서 나와요? 첫 번째가 동명사, 두 번째가 분사. 차이점은 자리 확인. 자리 확인하셔야 되죠. 동명사는 여러분들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 자리? 주목보 자리에 나옵니다. 즉 명사 역할을 해요. 자, 근데 분사는 대부분 어디 자리? 수식어 자리. 분사는 어디 자리?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자리를 확인하려면 주어 동사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체크하러 앞에 봤더니 누가 있다? 주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into 누가 보입니까? 전치사죠.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는 누가 필요하다? 명사,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명사나 명사, 목적어를 쓰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분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 자리다? 동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뭐를 썼다? 동명사를 잘 썼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동명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이제 밑줄 보세요. 누가 밑줄 꺼져 있습니까?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뭐예요? 누가 형용사다. 자, 여러분 우리 형용사가 밑줄이다? 그러면 우리 출제 포인트 어떻게 풀자 그랬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시작.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얘도 마찬가지야. 자리 확인. 여러분 뭐가 정말 중요하다? 자리 확인. 2022년도에도 나왔었죠.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오고. 그래서 자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리를 확인하려면 성분 분석, 주어 동사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주어입니까? That is 부사 가로치고 authoritative parent 주어. 얘가 누구야? R 체크하세요. R. 이형식 동사.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significant가 주격 보호인지 알았는데 뭘 체크하세요? 부사. likely 형용사. 제발 공시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봐라?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보고 어이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네 이러시면 틀렸어요. 여기는 부사인 뭐를 꾸며주는 무슨 자리다? 또 부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 형용사 주격 보호는 여기 있습니다. 형광펜. be likely to 부정사. 시작. be likely to 부정사예요. be likely to 부정사 자체가 완전 구조를 성립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형용사 주격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여기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ly를 붙인 부사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다? 3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how가 나왔습니다. how는 뭐죠? WH로 시작하면은 의문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의문사가 나오면은 어순 물어본다. 의문사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의, 주, 동, 어순 잘 썼죠? 의문사절. and 병치로 여기도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주, 동 이렇게 의문사절이 병치 구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처리? 3번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으로. 여러분들 it's gonna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건아가 너무 자연스럽잖아. 근데 여러분들 건아는 비격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볼 수 없는 말투예요. 자, 그래서 going to로 좀 바꿔봐. It's gonna 이러면은 뭐 미드에서나 나오는 발음이지 우리 격식체가 아니기 때문에 going to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답이 4번에 4번이었는데 1번부터 갈게요.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 fire로 시작하고 있다. 지금 불 이야기입니까? fire는 여기서 불이라는 뜻의 명사입니까? 아니죠. 뭘로 시작하고 있다? 해고하다. fire가 해고하다 할 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동사입니다.
그 문장에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동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sn't의 형광펜 딱 해주세요. 나오면은 이 패턴으로 나올 거야. 비동사 빡 있는데 또 동사 빡 나오면 안 돼. 문장 처음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를 뭘로 바꾼다? ing를 써서 동명사로 가장 흔하게 바뀌죠. 그래서 firing 이렇게 바꾸거나 또는 투부정사 바꿔도 되죠. 투부정사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o fire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꿀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외우세요. 오늘 안 외우면은 안 알려드립니다. 일단 외우세요. 무슨 말이지? 말인가? 자, 여러분은 체인지 체크해봐. 얘 자동사도 잘 되고 타동사도 잘 돼요. 체인지는 자타 잘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도 쓰고 목적어가 없을 때도 씁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우리 출제 포인트. 누가 출제 포인트죠? BPP 시작. BPP 이거 어저께 판승이 수업에서 했었죠? 단판승 수업에서 우리 BPP가 나오면 얘가 뭐고? 동사의 수동태죠? 동사의 수동태. 그럼 동사의 수동태 구조 나오면은 타동사 뒤에 뭐가 없는지 확인한다? 목적어 없는지 확인해야 돼. 그쵸? 그러면은 scrutinize 다음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어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scrutinize 조사다.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헷갈리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해석으로 확인하라 그랬잖아. 주어가 행동하면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행동당하면 수동태를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성명이 조사하는 행동합니까? 조사되는 겁니까? 조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수동태는 잘 썼어. 자, 근데 여러분들 형용사 나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체크. 형용사 나오면 뭐다?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죠? 이렇게 BPP는 동사인데 동사 수식할 때는 부사 써야 돼. 동사 수식할 때는 여러분들 뭐 쓴다? 부사를 쓴다. 자, 그래서 carefully ly 붙이셔야 됩니다. carefully. 자, 그래서 수동태는 잘 썼지만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지 못한다. BPP를 수식하는 건 누구다? 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여러분들 누가 보입니까? ing. 누가 보여요? ing가 보이죠? 자, 그러면 ing는 우리 동명사나 현재 분사기 때문에 자리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된다? 자리 확인. 자, 그러면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credit cards. 주어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자, 이렇게 체크. 투부정사도 가로. 투부정사도 동사 자리 아니거든. 주어 다음에 동사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동사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동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eliminate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ing 나오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인지 확인하시지 동사가 없으면 동사로 바뀌는 자리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iminate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제 우리 단판승 1회차 수업에서도 완벽하게 뭘 정리했다? 부가 의문문을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 의문문은 어떻게 만든다? 와우. 아무도 없어? 단판승 들을 사람? 다 들었잖아. 왜 모른 척해? 저는 몰라요. 이러지 말라고. 자, 여러분들 부가 의문문은 앞에 평서문이 나오고요. 컴마 찍어지고 뒤에 꼬리표처럼 나오는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 부가 의문문은 반드시 뭘로 만든다? 앞에 있는 주어 동사로 반대 상황의 의문문을 만들어야 돼요. 앞에가 여러분들 긍정이면은 여기는 뭘로 만든다? 부정으로 만들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원래 여러분들 여기 지금 문장의 주어 동사가 여기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주어 동사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뭐예요? 주어, 치킨 샐러드가 주어고 동사 어디 있어? I had예요? 우리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 나오면 가로치라 그랬어요. 수식어니까. for 전면구 가로쳐봐요. 그럼 동사가 누구다? 그렇지. 자, 그럼 정리. 뭐야 이거 헷갈리게 이랬었잖아. 근데 우리 판승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죠. 주어 동사가 하나일 때는 안 어렵다. 그냥 앞에 있는 주어 동사로 만들면 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부가 의문문 만들 때는 우리 공시는 항상 주어 동사가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 그래서 일단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게 주절. 그 다음에 대쓰고 여러분들 주어 동사 또 나오면 이걸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원래 원칙은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주절로 만드는 겁니다. 누구로 만드는 거다? 주절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주절이 뭘로 시작하면 I think
I로 시작해야 돼요. I believe. 이런 식으로 I 플러스 생각이나 인식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면 이 내 생각에는 내가 믿기에는 이런 표현이 약간 삽입절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한대요. 그래서 핵심적인 정보가 누구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야 된다? 뒤에 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로 만들어야 된다? 뒤에 걸로 만든다. I think, I believe, I suppose. 시작. I think, I believe, I suppose면은 앞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뭘로 만든다? 여기 뒤에 있는 걸로 만든다. 그래서 I think로 시작하면은 뒤에 있는 주어 동사로 만든다. 그러면은 주어, 자 부가문문의 특징. 부가문문 만들 때 이 주어를 그냥 쓰면 안 되죠. 항상 선생님이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대명사로 바꿔야 돼요. 치킨 샐러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인 it으로 받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was가 긍정이었으니까 뭘로 바꾼다? wasn't로 쓴다. 그래서 wasn't it 너무 잘 썼네. 아직 이 패턴만 기출이 안 됐어요. 다른 패턴은 다 기출되는데 이 패턴만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끝났고요. 생활영어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문법 정리하시고요. 오늘 수업 진도는 단판승 1주차 수업 파트 1. 단판승이 파트 6으로 돼 있는데 6번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진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파트 1 다시 한번 회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거 뭡니까? Why doesn't this device function? 펑션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작동이죠. 왜 이거 작동 안 해? 이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꼽아라? 전원을 연결해야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잘 연결됐고 2번입니다. 요거 주의해. How long 체크. 여러분들 how long은 뭡니까? 기간. How long은 뭘 물어보는 표현이다? 기간을 물어봐요. 뭐 3시간, 3년, 뭐 3개월 기간을 물어보기 때문에 갑자기 by는 까지라는 뭐예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죠. 기간을 나타낼 때는 for를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나 집에서 그 다음에 사무실까지 걸리냐. 그러면은 for 10 minutes, 10분 정도 걸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의문사에 해당하는 질문을 적절하게 못했죠. 무슨까지라고 했죠? 이번 주 말까지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요거 틀렸다. 뭐 for하고 기간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2번 요 패턴 꼭 알아두세요. How long이면 뭘 물어본다? 기간.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ere 장소 물어봤죠? 장소 물어보면 대답이 뭘로 나와야 돼? 장소로 나와야 돼. 자, 그래서 A, B 대화 패턴은 의문사와 이 의문사에 해당하는 답변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의문사가 장소를 물어보면 무슨 답변이 나와야 돼요? 장소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At the back gate. 뒷문에서, 즉 후문에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의문사에 따라서 장소를 물어보면 장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뭡니까? 회의에 스태프 회의가 있잖아. 이번 주에. 그렇지 않니? 물어보니까 맞아. 그거 의무야. 이랬죠? 이 체크하시고 회의가 의무다. 이런 식으로 회의에 참석 여부 물어보고 그것은 의무다. 즉 참석해야 된다죠. 자, 그래서 같은 화제로 연결이 됐으니까 4번도 잘 연결됐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어디 들어간다?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최근에 받았어요. 선생님의 독해 PPT는 너무너무 화려해요. 왜 이렇게 화려하죠? 무슨 색깔이 의미가 있나요? 이러길래 의미 전혀 없고 내가 시도를 해본 거야. 무슨 색깔이 잘 보일까? 안 보여. 그래서 사실 색깔 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썼었는데요. 쌤이 이제 다 트라이 해봤잖아. 여러분들이 집중 잘 되고 하는 색깔을 트라이 해봤더니 일단 노란색이 잘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정해드릴게요. 2월부터는 딱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답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어디까지? 검은색, 노란색, 껌노예요. 껌노는 뭐다? 답의 결정적인 단서. 자, 그리고 중요한 연결어는 항상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중요한 연결어는 뭐다?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답의 단서는 예지만 추가적으로 보조해주는 단서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단서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서들은 선생님이 무슨 색깔로 표시한다? 너랭이로 표시합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아래에 있는 거 밑에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답의 단서는 확실하게 계속 이걸로만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기가 확실한 단서고 추가적으로 여기를 읽어야 도움이 된다. 이렇게 2차적인 것까지 정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체크하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6번 제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본다.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본다. 자, 보기를 보면은 겹치는 단어가 있었죠. 무슨 단어가 여러분들 좀 겹쳤죠? perception 이런 게 겹쳤고, 자, 이거 다르다고 하지 마. culture, 문화 동그라미. 문화가 eastern, 동양권 문화, western, 서양권 문화잖아요. 같은 말이죠. 문화 이야기 나오니까 eastern, western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perception, 인식이나 문화 관련된 이야기인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질문과 답변의 구조가 나오면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체크해보세요. 질문과 답변이 나오면 무슨 문장이다?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다. 자, 하지만 얘가 답의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면은 얘는 여러분들 뭡니까? chickens, cows, grass 체크하세요. 나열되고 있잖아. 이 글의 주제가 여러분들 치킨 이야기예요? 아니잖아. 여기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지금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일반적인 진술이야. 이 글 전체를 다 포괄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면서 한 문장보다는 어디가 훨씬 중요하다? In general 체크하시고.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that is 한 번만 체크해보세요. that is. 여기도 파란색으로 체크입니다. that is. 여러분들 that is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앞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쐐기를 박았죠.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연 설명하고 두 번째 부연 설명. specifically 이거 놓치지 마. 이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을 어디서부터 부연 설명하기 시작했다? In general, 일반적인 진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니까 that is 한 번 더 재진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사례 시작이죠. 그러면은 구체적 사례 시작 전이 주제니까는 누가 주제가 된다? 여기가 주제가 되네요. 여기 가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이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일본 아니고 이거 누구야? 그치, 중국. 자, 중국인들은 전형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같아요 여러분들 달라요? 달랐죠. 요런 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여러분들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템들, 항목들을 카테고리로 넣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카테고리로 넣냐면은 추상적인 타입으로 넣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더 요 단어 꼭 알아도 holistic. 시작. holistic. 이게 무슨 뜻이야?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인. 그래서 총체적인 패션, 방법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뭔가를 구분하거나 할 때 같은 방식으로 봐요?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봐요? 다른 방식으로 보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정답은 문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방식이 이제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뭐다? 뭔가를 분류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1번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자, 2번이 아닌 이유 X 쳐주세요. 이것까진 잘했어. 동양 서양은 잘했는데 뭐가 안 나왔다? 윤리가 아니었죠. 윤리.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카테고리 분류하거나 인식하는 건 괜찮은데 뭐가 틀렸죠? 과정이 안 나왔죠. 과정이.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뭐예요? 선택적인 인식의 차이점인데 여기에서는 문화가 안 나왔잖아. 이 글은 문화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문화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holistic 시작. holistic 꼭 알아가세요. 독해 단어입니다. 전체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난이도 중하였어요. 뭐였다? 중하. 중간 정도였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얘는 쓰세요. 난이도 상은 소구법이 진짜 중요하다. 난이도 상은요 거의 선지가 진짜 쌉구려. 왜냐면 지문이 너무 좀 미안했거든. 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좀 미안했거든. 그래서 선지를 대부분 우리 실제 기출문제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빈칸 추론은 선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내가 답을 먼저 주관식처럼 채우고 나가자 그랬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 두 번째 문장부터 뭐가 들어가고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내용이 정리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Let's consider. 고려해보자. 뭐를? 사례를. 그럼 이 글은 뭐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사례가 나오겠네. illustrate. 보여주는. 예증하는. 이걸 보여주는 사례를 고려해보자. 그럼 사례 시작전이 여러분들 뭡니까? 주제죠. 사례 시작전이 주제야. 뒤에는 사례가 나왔을 거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역시 빈칸은 주제문 넣기군. 그럼 여러분들은 뒤에 사례 읽으면서 뭐만 찾으면 된다? 주제만 찾으면 돼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질문과 답변은 주제다. 시작! 질문과 답변은 주제다. 결정적인 단서가 질문과 답변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뒤에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겠지. 뭐라고 읽습니까? Internet fault. 노력을 했대. To reduce. 뭐 하려고? 줄이려고. gasoline. 너무 안 좋죠. 가솔린, 휘발유 같은 거 소비를 줄이려고. 자, 이렇게 줄이려는 노력에 의해서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가 mandate 알아주세요. obligatory, mandatory, compulsory, mandatory. 써보세요. mandatory. mandatory가 뭡니까? 명령의, 의무적인. mandate는 동사야. mandatory는 명령의라는 형용사. 이거의 동사형은 누구다? mandate였죠. mandate. 명령하다. 자,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냐면은 automobiles. 누구? 자동차들은. 여러분들 명령하다 동사 다음에는 뭐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자, 이 자동차들이 be more fuel efficient. 뭐가 돼야 된다? 연료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나쁜 내용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물어봤지. Is this regulation a sound policy? 자, 이제 해석이 산으로 가는 걸 보여줄게. 자, 이것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이것은 입니까? 뭐입니까? 소리 정책입니까? 이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사운드는 뭡니까? 건전한, 합리적인, 좋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대로 된 합리적인 뭐냐? 정책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우리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우리 이제 정신이 깃든다. 요거 할 때도 사운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정책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it may be 합리적인 정책일 수도 있지만 but이 주제잖아요, 여러분. but 그러나 이게 아마 좋은 정책일 수도 있지만 when evaluating 평가할 때 뭘 평가할 때 이 policy 이 정책의 전반적인 overall impact 영향을 평가해 볼 때 one 사람들은 should not overlook 간과해서는 안 된대요. 뭘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부차적인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이거 꼭 좋은 것만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야? 안 좋은 영향이나 결과도 있다라는 거지. 임팩트 체크하세요. 영향. 그리고 부차적인 여러분들 뭐? 이펙트 또 영향.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거랑 조금 부차적인 영향이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는 쌤이 굳이 다 안 읽었어요. 왜 다 안 읽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영향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furthermore 체크해 보실래요? 내용이 순접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이제 부차적인 어떤 영향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글의 주제랑 벗어나는 거는 이제 다 적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에서 경제이론 나왔어요. 경제이론? 이런 생각해야 돼. 선지 볼 때 이 생각하고 이 글이 주제가 경제이론에 관한 글일까? 경제이론 아니죠. 정책에 관한 글이죠. 그럼 X야. Economic Theory X.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가 불완전한 시스템.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했나요? 불완전한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행동 나왔어요. 행동? 불완전한 시스템 행동 이야기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들 뭐예요? 데이터의 일단 데이터 이야기입니까? 데이터의 variability는 변동성이에요. 이 글의 주제가 데이터의 변동성이에요? 아니죠. 자,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좋은 정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향들이나 부차적인 영향이 있다. 이 글의 주제였잖아. 이게. 그것만 생각하고 자꾸 선지를 보라고. 이 글은 경제이론도 안 나왔고 그리고 이게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죠. 불완전한 시스템 아니었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안 좋은 정책이니까 불완전한 시스템 아니야? 이거는 자기 생각이야.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데이터의 변동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제발
이런 거 보고 막 데이터네 이러지 마요. 알겠죠? 데이터의 변동성이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었고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요거였죠. 뭐다? 영향, consequence 체크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unintended 체크하세요. 이거 부차적인 거죠. 의도치 않은 영향, 의도치 않는 결과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potential importance, 그 잠재적인 중요성, 뭐에 대한 중요성입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즉 secondary effect를 의미하는 거죠. 부차적인 영향, 요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처리해야 된다? 4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 해석 한번 해보세요. 뒤에 부연 설명. 근데 부연 설명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제문에 입각해서 답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장 삽입 갈게요. 문장 삽입은 체크하세요. 두 가지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지문 단서 활용. 자, 여기에 있는 주어진 문장의 단서죠. 주어진 문장의 단서 활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문의 단절. 지문이 안 이어지는데 이렇게 얘도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해석이 뭐지? 막 이런 느낌 조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소거법으로 좀 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의 단서를 활용하고 지문의 단절이다. 그럼 주어진 문장의 단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어휘 일단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같은 어제까지 묶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확인해야 된다?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여기는 여러분들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연결사 however가 들어가 있죠? however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하셨죠? 자, 일단 however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this 체크하세요. this. 이것은 앞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빼박 확실하게 이 앞 내용이랑 여기 뒷 내용이랑 바뀌는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run counter to. 시작. run counter to.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자, counter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부사로 쓰면은 반대로의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run counter to는 반대로 하는 거니까 거스르다, 역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hub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이거 이미 독해 기출 단어입니다. hub는 여러분들 어떤 상권이나 여기에 중심지 같은 데를 hub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ssert 의외로 몰라. assert가 주장하다죠. 그래서 assertion은 주장이나 단언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독해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infrastructure 모르면 안 돼. 우리 인프라가 잘 돼 있어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뭡니까? 사회 기반 시설.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infrastructure니까 알아두시면 해석이 엄청 수월하게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내용 바뀐대. 그래서 여기 먼저 읽었겠지. 이걸 근처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역행하는 거다. 어디에 역행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역행하는 거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뒤에 나올 거고 여기에 이것이 역행하는 거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역행하는데 어디에 역행하냐면은 international trend 뭐예요? 국제적인 경향이죠. 오브 체크해봐. 동격의 오브. 추상명사 다음에 오브가 나면 동격이거든요. 여러분들 국제적인 추세가 어떤 추세죠? 이꼴. 국제적인 추세는 뭐다? increased urban living. 어디서 산대요? 도시에서 산대. 그럼 앞에는 도시가 좋다는 거야? 시골에서 산다는 거야? 뭔가 시골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분명히 어디 이야기? 시골에서 산다. 근데 이 시골에서 사는 게 역행한다. 어디에 역행한다? 지금 트렌드는 뭐다? 그렇지. 어디에서 사는 거? 도시에서 사는 거. 자, 그래서 앞에 누구 이야기? 시골 이야기 끝나고 도시 이야기 시작될 때, 어디 이야기 시작될 때, 도시 이야기 시작될 때 집어넣으시면 돼요. 도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urban areas 체크하세요. 자,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increased urban living. 증가적인 도시의 삶. 그러니까는 그 같은 화제를 묶어야지. 도시 지역이 continue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같은 화제잖아요. 같은 화제 근처에 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2번도 여러분들 보세요. 2번 뒤에 연결사 있어요? 없어요? 2번 뒤에 내용을 바꾸는 연결사가 없다면 2번 앞에도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번 앞을 보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teleworking, international based consuming. 자, 텔레워킹,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근무를 하거나 그리고 인터넷에 기반한 어떤 소비 같은 것의 가능성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appear, 나타나다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인 것 같다예요. appear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나오면 인 것 같다죠? 인 것 같습니다.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돌아오는 거? 시골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2번은 갑자기 도시에서 많이 산다 그러고 2번 앞에는 갑자기 루럴 체크하세요? 시골이죠. 그럼 이거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잖아. 이런 걸 논리적 단절이라 그래. 갑자기 시골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도시가 증가한다. 이렇게 지문이 끊긴 부분을 지문의 단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문의 단절이 생긴 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주어진 문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세요. 휴, 시작, 휴. 자, 어려운 거 2개 끝나서 이제 나머지 2개는 수월한 겁니다.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9번 체크. 자, 9번은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내용일치 불일치 할 때 그 대상이 2개면은 대상 각각을 구분 잘하자 쓰세요. 대상 2개면 주의. 그러니까 신부 이야기만 나오면은 다 괜찮은데 신부 이야기도 나오고 신랑 이야기도 나오잖아. 그러면은 확인해 줘야 돼요. 신부가 행동했는지 신랑이 행동했는지 많이 바꿔서 내거든요. 신랑 이야기인데 신부로 써놓고 신부 이야기인데 신랑을 써놓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부터 체크해야지. 그룸 체크하세요. 그룸이든 브라이드 그룸이든 다 뭐를 의미합니까? 신랑이죠. 여러분들 그룸이나 브라이드 그룸 다 뭐다? 신랑.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It was tradition. 여러분 체크하세요. 그것이 전통적인 거다. 여러분들 뭐다? 전통적인 거다 그랬죠. 누가? 신랑의 가족이 투부정사하는 게 전통적인 거다. pay, 지불하는 거. 뭘 지불하는 거? 이 세레모니의 일부를 지불하는 게 전통적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1번이니까 초반에 있었을 거 아니야. 결정적 단서 형광펜. 트레디션 커스터머리 동의어죠. 여러분들 관습이다 전통이다 체크하시고요. 자, parents인데 부모인데 누구의 부모요? 브라이드잖아. 브라이드. 신부죠, 신부. 그래서 쓰세요. 눈 똑바로 뜨기. 시작. 눈 똑바로 뜨기. 그리고 브라이드랑 구름이랑 동의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틀렸겠지. 뜻을 모르면은 이게 패라프레이즈 된 건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몰랐었기 때문에 어휘 실력이 중요합니다. 자, 브라이드가 뭐? 신부, 브라이드 그룸이나 그룸이 신랑.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쌤처럼 답의 단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여러분들 몇 번으로 간다? 10번으로 간다. 체크하세요.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반드시 주제 확인.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뭐부터 확인한다? 주제부터 확인.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였죠? There has been 체크하시고 이게 이 글의 주제였죠. 왜 주제냐면은 this가 앞 내용 받아서 설명하는 거거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뒤에서 부연 설명하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겠죠. 자,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최근에 shift 변화가 있었대요. emphasis 강조에 있어서 with regard to 체크하세요. 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여러분들 변화가 있었대요? 이 정보. 아, 이 글은 정보가 변했대. 정보 강조가 변했대요. 자, 근데 어떤 정보냐면은 manufacturers, 제조업자들이 communicate 체크하세요. communicate는 의사소통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전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전달하다. 의사소통하다 할 때는 전치사 with랑 써요. 근데 그냥 communicate가 타동사로 쓰이면 전달하다예요. 자, 이 제조업자들이 고객들에게 뭐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있어서 강조의 변화가 있었대. 그럼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지. 자, 어디서부터? 뒤에 있었는데 어디에다가 해준다? 텍의 앞부분에 표시해준다. 정보를 어디다 표시해준대요? 뒤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다 표시한다? 앞에다가 표시한다. 자, 그래서 1번 문장 확인할 때는 1번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주제랑 연결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앞에 있는 내용 체크. 1번 앞에 여러분들 뭐라 그랬었죠? 자, 이것은 발생했는데 반응으로 발생했대요. 뭐에 대한 반응? 이 사람들이 지금 seek out 체크하세요. 찾고 있는 정보. 여기에 대한 타입, 종류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발생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에 반응해서 이게 발생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원했는지가 나오겠지. 사람들이 첫 번째 어디에 관심이 있대요? 건강에 관심 있다. 이렇게 나왔고 2번도 they are conscious of. 체크해봐. 이미 비슷하게 생겼죠. 그들이 이런 데에 관심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소비자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준다는 글이죠. 자, 근데 3번만 갑자기 여러분들 뭐예요? 그치, 음식 ingredient 요소들이 재료들이 사용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이제 preserve 되거나 즉 보관되거나 flavor 맛을 내거나 섞이거나 뭔가를 두텁게 하기 위하거나 뭐 컬러 푸드를 위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이 글의 주제가 영양 결핍입니까? 아니잖아. 이 글의 주제 다시 한번 가세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에 관한 글이죠. 그래서 영양 결핍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래서 아니었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죠? 소비자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체크. Such consumer concerns 체크. Such consumer concerns. 그러한 고객들의 concerns, 걱정거리들, 그리고 관심거리들을 의미하죠. 이런 관심거리들에 반응했다가 이 글의 주제죠. 고객들이 이러한 정보에 관심 있고 거기에 반응했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1, 2, 4번은 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지만 갑자기 영양 결핍을 줄였다. 이런 내용은 이 글의 주제와 맞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정대만 님도 너무 열심히 하고 김선채 님도 열심히 하고 우리 제자들 다 열심히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박준영 님도 새로 들어왔나 보다. 오늘 또 좋은 강의 감사하대요. 그럼 여러분들도 얼른 해봐. 무슨 말 하고 싶어? 실시간으로 빨리 말해봐.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시작.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열심히 했으니까 봐봐. 복습을 안 하면 안 돼. 알겠죠? 지금은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내일 적용해보고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볼게요. 시작! 안녕!